안녕하세요. Today is Monday, September 18th, and this is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As of today, September 18th, the registration period for candidates hoping to be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has officially closed.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제30대 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마감일에 등록 서류 점검을 위해 시카고 한인회에 모였습니다. 선관위 석균쇠 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8일 오후 2시부터 서정일 입후보자 등록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는 공탁금 5만 달러와 소정 양식에 따른 등록 서류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마감 시간인 5시까지 변재성 예비 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접수받지 못했다고 석균세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서정희 이사장과 후보 경쟁을 위해 등록 서류를 텍사스에서 우편으로 보낸 변재성 예비 후보자에 대한 등록 서류는 우편물 추적이 되지 않는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배송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오후 6시경 서정일 후보에게만 접수증을 발급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변재성 씨에 대한 처리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Staff members at Miami International Airport were arrested for fraud and grand theft after a passenger complained about missing property back in July. On the 16th of this month, surveillance footage was released of the TSA agents in action. 최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공항검사소 직원이 승객들의 수화물을 검사하면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16일 CBS 방송은 공항 직원 2명이 지난 7월 고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직원이 가방 하나를 주시하다가 물건을 빼내 검색용 박스에 옆에 올려두었으며 조끼를 착용한 다른 직원이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과 동료는 승객의 가방 안의 지갑에서 $600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거의 매일 약 $1,000가량을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SA 측은 성명에서 요원들에게 가장 높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직장 내 부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해당 직원들은 여기에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TSA 직원의 절도 행위는 만연한 문제라고 알려졌고 201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TSA는 절도 혐의로 거의 400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전 마이애미 경찰서장은 방송에 출연해 시계나 반지, 지갑 등 귀중품은 가방 안에 넣지 말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가방은 내용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6 people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part of a religious group have been arrested in connection to the death of a South Korean woman who was beaten and starved in Duluth, Georgia, according to police. 15세 청소년을 포함한 한인 남녀 6명이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여성을 살해해 이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지하실에 가두고 수주 동안 굶기며 폭행한 뒤 사망하자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4일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은 20대인 에릭현, 이준호, 이준현, 이가원, 이현주와 미성년자인 이모군을 살인, 감금, 증거인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는 용의자 중 한 명인 에릭현 씨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에게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달라고 부탁했고 가족 중 한 명이 차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고 열어본 차의 트렁크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시신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로렌스빌에 있는 이 씨 자택을 수색해 한인 여성이 살해된 현장인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지하실 바닥에는 핏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호안 마디에도 경찰 대변인은 지하실에서 몇 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타를 당한 채 감금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로렌스빌에 위치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종교단체의 초청으로 올여름 한국에서 애틀란타 공항으로 입국한 여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 중 이준호, 이준현 씨와 15세 청소년은 형제 관계로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주택은 삼형제의 부친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특정 종교단체 소속이며 용의자 삼형제의 부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wo suspects have been indicted in a deadly fentanyl exposure case at a daycare in the Bronx. Authorities say drug production equipment and a kilo of fentanyl were found inside, likely the cause of death of a 1-year-old and the hospitalization of 3 other young children. 뉴욕 브롱스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펜타닐 노출 사건으로 2살 이하 영유아 4명이 마약류 물질에 노출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살 남자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이 아편류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어린이집 원장회 1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오후에 뉴욕 브롱크스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아이들이 마약류 중독 증세를 보여 아편류 마약 해독제인 나르칸을 투여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결국 11월에 2살이 되는 1살 남자아이가 사망했고 3명은 의식을 찾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발표에서 현장에서 마약을 포장하는 장비가 발견됐고 복도에서 펜타닐 1kg을 발견해 용의자들이 어린이집을 펜타닐 보관 장소로 이용했으며 아이들은 오랜 기간 마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7일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브롱크스 형사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그레이 멘데스의 살인 및 불법 약물 소지 등 12개 혐의를 이용해 보석 없는 구금을 명했으며 어린이집 지하에 새들어 살고 있는 그의 남편 사촌인 에이스베도 브리토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멘데스의 남편도 수배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Pope Francis on the 17th invited Catholics in Korea to emulate the zeal of their patron saint, St. Andrew Kimdaegon, as his statue was blessed at St. Peter's Basilica.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이 세워졌습니다.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은 16일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의 성상 설치 장소 인근에서 거행됐습니다. 축복식에는 한국 주교단 등 한국 가톨릭교회 대표단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성전 외벽에 수도회 창설자가 아닌 성인의 성상이 설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아시아 성인의 성상이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된 것도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초입니다. 성상 축복식이 열린 날은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지 정확히 177년 되는 날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김대건 신부 성상은 대리석으로 높이 3.7m, 폭 1.83m 전신상으로 갓과 도포 등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교황은 한국 가톨릭 대표단에 여러분 모두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김대건 신부와 같은 평화의 사도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부임한 유흥식 추기경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돌인 2021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성상 봉헌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교구가 나서 성상 제작비를 모았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New AI technology that allows for the creation of what experts are calling voice cloning is making scammers' jobs even easier. Scammers are paying as little as $5 to take existing videos and voice recordings of everyday people, turning them into fake voicemails. 인공지능 AI는 적은 비용으로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 회사들은 이 음성 복제 기술을 활용해 사기를 더 믿기 쉽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 동영상이나 보이스 메시지를 사용해 누구의 목소리든 가져와 진짜 목소리처럼 들리는 가짜 전화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가짜 전화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운드 효과나 배경 소음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가짜 음성 메시지를 만드는데 단 $5만 부과합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음성 메시지와 오디오 녹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술이 개선되면 실시간 음성 복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AI 기술의 능력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전화 중 이상한 점이 있다면 직감을 믿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사기꾼들이 가짜 음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와 음성 녹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프로필도 개인 모드로 반드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On the 7th, the Dakashi Lecture was held at the Glenview Library,
featuring a lecture by 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 Korean language instructor Shin Jung-sun. 지난 7일 예지문학회,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 그리고 시카고 문인회 공동 주최로 디카시와 스마트 소설로 들여다보는 현대문학이라는 주제의 디카시 강연회가 글랜비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우건옥 예지문학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한국어 강사이며 소설가인 신정순 디카시 시인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디카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카시라는 게 뭔지 아마 잘 들어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신 작가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극적 감동의 순간을 디카로 찍고 오행이내로 짧게 연출해서 SNS를 활용해 실시간 소통하는 멀티 언어 예술이라고 디카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또 2023년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한국어 수업 교과 과정에 디카시를 채택했고 학생들이 디카시를 직접 창작하고 있다고 말하며 디카시의 확산과 글로벌화되고 있는 현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한 케빈이라는 저 클래스의 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쓴 거하고 별로 다름이 없죠.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런데 한글과 영어 그렇게 같이 썼다라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자로서의 기쁨과 애환, 특별한 체험과 느낌, 사색 등을 주제로 디카시를 쓴다면 변별성을 갖게 될 것이며 단어를 줄여라라며 디카시 작법도 설명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기쁨과 애환, 이민자로서의 특별한 체험과 느낌, 사색 이 주제로 디카시를 쓴다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큰 중요점과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는 2018년 한국 디카시 연구소와 자매 결연을 하고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란 이름으로 미국 최초 한인 디카시 모임을 결성한 단체로 현재 15명의 회원이 전시회와 작품집 출간을 통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는 2023년 미주 한인 최초 창작 시집 시를 찍다를 발간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On the 14th, the Bank of Hope held a seminar at the Heritage Oak Golf Course in Northbrook, inviting Korean American accountants from the Chicago area. The purpose of the seminar was said to be discussing the bank's headquarters strategies. 2023 뱅크 오브 호프 은행이 14일 노스브룩 소재 헤리티지 오크 골프코스 실내에서 시카고 지역 한인 회계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LA은행 본부에서 나온 은행 상품 책임자, 대출 관련 책임자, 글로벌 매니지먼트 솔루션 책임자, 그리고 디지털 뱅킹 매니저 등 은행 부사장급이 나와 뱅크 오브 호프의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주선한 박승호 시카고 뱅크 오브 호프 전무는 은행 본점의 전략을 시카고 지역에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주로 한인 회계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뱅크 오브 호프를 더 알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지들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특별히 CPA 분들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CPA 일리노이 한국 CPA 협회 분들을 모시고 저희 뱅크를 소개하는 프로덕트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가졌습니다. LA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본사에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지금 강의도 해주시고 계시고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CPA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여기 한인 분들 그리고 저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한국 기업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로 저희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매니징 디렉터 및 총괄 은행 상품 오피서를 맡은 마이클 하이시다는 시카고 지점에는 처음 방문하게 됐다면서 뱅크 오브 호프의 향후 전략을 알리고 서비스 확충을 위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Yes, hi, my name is Michael Hayashida. I'm the Chief Product Officer with Bank of Hope. As the Chief Product Officer, I am responsible for what's called the Global Capital Markets Group here for Bank of Hope, which is in essence responsible for all the non-interest
fee products area outside of loans. I'm here this morning to meet with our esteemed CPA associates, referral business partners, to share with them a little bit about who Bank of Hope is, and in particular talk about some of our exciting global capital market services and solutions, which we hope would be a benefit to their customers and the community at large. 시카고 지역 박승호 전무는 앞으로도 뱅크 오브 호프는 한인 동포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서비스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